안녕하세요 여러분,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특별한 다육이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이제 뭐 엄청 거창하게 대단한 다육식물이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, 오늘 보여드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잠깐 좀 유통이 됐었다가 최근에는 어느 순간 좀 사라져 가지고 좀 구하기가 어려워진 다육이를 두 가지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. 둘 다 정말 이쁜 모양의 다육식물인데 없어진다는 게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보여드릴 다육식물은 이 앞에 있는 하트복랑이라고 하는 다육식물입니다.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코틸레돈 속에 속해 있는 다육이인데 정확한 학명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이 코틸레돈 속에 대표적인 게 방울복랑이나 뭐 펜댄스 같은 아이들이 있죠. 이 아이 같은 경우도 그런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꽃이 이 위로 올라와서 종처럼 내려오는 꽃을 피우는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. 제가 이제 사실은 좀 원래 이런 거 소개시켜 드릴 때 조그만 아이들 먼저 보여드리고 이렇게 큰 거를 보여드리는데, 오늘은 이제 바로 소장하는 아이로 보여드리고 있어요.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희 농장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판매가 끝났습니다. 그러니까 전부 다 매진이 되고, 현재로서는 저희 이제 키우는 농장에서 다시 이제 번식을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현재는 판매하는 아이들이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바로 저희가 소장하는 아이로 보여드리게 됐어요. 이 하트복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. 우리가 잘 아는 방울복랑이나 뭐 원종복랑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.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방울복랑처럼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면서 또 원종복랑처럼 길어요. 길고, 또 한 가지 보면은 가임랑이라고 있거든요. 약간 납작한 아이인데 또 보면은 납작한 형태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앞에 있는 이 하트복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원종복랑과 방울복랑 그리고 가임랑의 장점들을 다 가지고 온 품종이 이 품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자세히 봐보면은 요런 느낌, 이 원종복랑처럼 길면서 방울복랑처럼 굉장히 통통합니다. 그리고 밑에 부분을 보면은 가임랑이라는 다육이가 굉장히 납작한데, 납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세 가지 다육이의 장점만을 좀 가지고 온 그런 품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보랏빛감이라고 해야 될까요?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이 원종복랑도 그러고 방울복랑도 그러고 뭐 가임랑도 비슷하겠지만 이 복랑 종류들이 이 끝에서 이렇게 끝에부터 굉장히 진하게 물들면서 그 물듬이 전체적으로 번지는 그런 형태로 물이 드는데, 이 하트복랑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적인 물듬이 그런 식으로 물이 듭니다. 지금 보면은 요런 느낌, 색감 자체는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. 이 복랑 종류들 자체가 색감이 굉장히 좀 이쁜 다육이들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하트복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감 자체가 굉장히 이쁘다. 다만 이게 왜 하트복랑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보면은 약간 하트 모양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이름이 이제 하트복랑으로 유통이 돼 가지고 저희도 이제 하트복랑으로 하고 있는데,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품종이 아닙니다. 뭐 길어봤자 한 1,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없어져 버렸더라고요. 최근에는 뭐 구하려고 한다면은 아예 못 구하지는 않겠는데, 대부분 좀 가지고 있는 농장들이 많이 없어요.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많이 좀 안 보이는 다육이 중에 한 가지여서, 혹시나 이제 이거 구하시려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보면은 또 이 복랑 종류들이 목대가 굉장히 근사하죠. 지금 한번 봐볼게요. 지금 보면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, 이것도 이제 한 몸으로 이루어진 아이인데 나름 도톰한 목대를 가지고 있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복랑 종류의 좀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입장에 백분이 굉장히 많다. 꼭 이 새하얀 눈이 좀 내려앉은 것처럼 백분이 진짜 많습니다. 백분이 많은 아이들은 물이 들었을 때도 약간 좀 부드러운 색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보는 즐거움도 상당히 있는 다육이들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뒤쪽에서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한 몸을 이루어져 있어서 상당히 크기가 좋죠. 보면 이런 느낌.
자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리면은 확실히 뒷부분은 색감이 좀 안 들었고, 앞부분 같은 경우는 이 햇빛을 좀 잘 보다 보니까 앞부분이 색감이 훨씬 이쁘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대로 자라는 아이들, 항상 강조드리지만 목대로 자라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. 이 하트 복랑도 마찬가지겠죠. 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햇빛을 가장 좀 좋은 장소에서 키우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. 웃자람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햇빛을 놓치면은 폭풍 웃자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, 복랑 종류들 같은 경우는 햇빛이 좀 좋은 장소에서 키우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, 마지막으로 물 주는 타이밍만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이 하트 복랑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기는 한데, 그래도 이제 이 하트 복랑뿐만 아니라 복랑 종류들은 다 똑같으니까 다른 복랑 키우신다면은 똑같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은 입장이 굉장히 통통합니다. 복랑 종류들이 보면은 대부분 입장이 이렇게 통실통실한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,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티가 확 납니다. 어떻게 나냐, 이제 물이 부족했을 때는 밑에 입장부터 시작해서 주름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윤기도 사라집니다. 주름이 생기는 건 이 물이 꽉 차 있을 때는 이렇게 탱글탱글한 모습인데, 물이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주름이 생기는 거죠. 그런 증상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나온다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물 타이밍 잡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, 이 아이도 이제 저희가 재고가 없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 작업을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, 아마 가을쯤에나 다시 조그만 아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이 리틀 미시 금이라고 하는 다육식물입니다.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학명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희는 약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. 이 생김새 자체가 약간 새덤 쪽에 가까운 생김새니까 새덤 속에 속한 아이이지 않을까 제가 좀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. 어쨌든간 이 리틀 미시 금, 이 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듯이 자세히 보면은 입장에 이런 식으로 노란색 무늬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. 자, 요런 느낌. 그리고 이 금 종류가 색이 들면은 분홍색이 나와요. 노란 색감과 섞이면서 분홍색이 나오는데, 지금 보시면은 이 리틀 미시 금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색감들이 약간 분홍빛이 많이 도는 그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요런 느낌.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약간 좀 옆으로 번지는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예요. 그래서 목대라기보다는 이렇게 밑으로 점점 뻗어져 나가는, 이 흙으로 옆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다육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진짜 이쁜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인데, 얘도 요즘에는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. 많이 이게 뭐 판매가 잘 안 되는가, 유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어쨌든간 생김새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깜찍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넓은 화분에서 심어놨는데, 굳이 이제 넓은 화분이 아니어도 저희가 한 가지 더 준비를 해봤거든요.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제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저희 꽃이다 공방에서 동생들이 만든 화분인데, 지금 보면은 그렇게 큰 화분은 아니에요. 사실 이게 큰 화분은 아닌데, 이 밑에 돌벽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과 이 리틀 미시 금이 함께 나오면서 뭔가 좀 유럽의 이 벽에 좀 나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드는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. 굉장히 좀 고급져 보이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화분에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. 자, 보면은 이런 느낌,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리틀 미시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번지는 걸로 봐서는 이 넓은 화분에다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, 이런 화분에서 좀 DP용으로 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이도 이제 물 주는 타이밍 한번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티가 얘도 확 나는 아이입니다. 이 아이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장이 굉장히 얇은 편에 속해요. 이런 아이들은 물이 충분할 때는 이런 식으로 빳빳하게 서 있는데, 물이 부족할 때는 축축 처지는 게 눈에 보여집니다. 지금 약간 초록 색감인데 색감 자체도 약간 좀 갈색으로 변하니까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리틀 미시금 같은 아이들 혹시 이제 키우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좀 넓게
많이 좀 나오게 만들고 싶다, 숱이 좀 많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중간중간 자르시면 돼요. 중간중간 자르시면은 그 생장점 부분에서 이 새로운 자구들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, 그렇게 하시면은 번식시키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. 다만 그 시기가 여름에 하시면 안 되고, 지금도 이제 여름 초입으로 들어왔잖아요. 지금 같은 계절보다는 가을에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. 가을부터는 다육이가 이제 뿌리도 훨씬 더 원활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, 그 시기에 좀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 좀 커팅을 하셔서 그 커팅한 아이들 삽목함으로써 조금 더 풍성하게도 만들어 보일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 키우기만 잘 키우시면은 안에서 좀 자구가 잘 나오는 품종이에요. 그래서 풍성하게 키우기가 크게 어렵지 않은 품종 중에 한 가지입니다. 어쨌든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다육식물, 이 하트복랑과 리틀비시 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. 이 두 아이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뭐 거의 유통이 안 되지만 또 이런 다육식물도 있다 하고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자 오늘의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 해보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